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질 체력 완치 훈련입니다. 체력을 얘기하려면요, 쓰기 또는 이제 활동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쓰기라는 것은 내 몸 그리고 내 마음이 24시간 동안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쓰기는요, 몸쓰기하고 마음쓰기로 나눠지겠죠. 네, 몸쓰기의 대표적인 것은 일, 공부, 돌봄 이런 거고요. 그 외의 모든 일상이 몸쓰기가 됩니다. 자기, 먹기, 씻기, 치장하기, 이동하기, 운동하기, 놀기, 여행하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겠죠. 마음쓰기는 어떤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거의 매일 하죠. TV, PC, 스마트폰. 이게 이제 마음쓰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각하다, 고민, 네, 걱정, 아니면은 과거, 아니면은 미래 걱정,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쓰기가 되겠죠. 이 몸쓰기하고 마음쓰기의 합은요, 사람마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뭔가 생각은 몸쓰기가 몸이고요, 마음쓰기가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 그릇에 담아 있고 이 그릇의 크기는 사람마다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몸쓰기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몸을 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이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이제 쓰기를 아셨으니 이제 체력을 얘기해 볼까요? 네,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쓰기를 수행하는 능력, 이걸 이제 체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체력은 옛날 용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몸만 썼잖아요. 거의 다 몸을 썼기 때문에 체력이라는 말이 맞는데 요새는 몸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체력이라는 맛은 그거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눈다면은 몸쓰기를 하는 능력, 네, 이걸 몸쓰기 능력, 줄여서 몸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쓰기를 하는 능력, 이걸 뭐라 그러겠어요? 마음쓰기 능력, 줄여서 맘력이라고 하죠. 이 둘을 합친 것을 몸맘력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기력이 가장 적합한 용어가 될 것 같아요. 기력 또는 몸맘력이라고 합니다. 이 몸맘력의 구성은요,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기력은 몸력과 맘력을 합친 것, 즉 몸맘력이다. 그런데 이 몸맘력의 구성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인들은 몸력과 맘력의 이 거의 비슷하겠죠. 네, 거의 같은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운동선수는 몸력이 훨씬 더 크겠죠. 맘력보다는. 반면에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네, 이런 분들은 맘력이 훨씬 더 크겠죠. 네, 이렇게 이제 몸맘력의 구성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저질 체력에 대해서 볼까요? 저질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쓰기를 내가 정한 기준만큼 하지 못하는 것, 이걸 이제 저질 체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정한 기준은 뭐냐? 내가 정한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한테 부과된 기준입니다.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아니면 돌봄, 이게 이제 나한테 부과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 기준은 남입니다. 남은 저만큼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따라갈까? 이게 또 내가 원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의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저만큼 했는데 그렇게 체력이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을까? 한다면은 이제 과거가 기준이 되겠죠.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마땅히 이만큼을 해야 돼 하는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준이 있고 내 몸맘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쓰기의 기준이 있고 내 기력이 있습니다. 쓰기의 기준이 기력보다 높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저질 체력, 이때 느끼는 게 힘듦과 고통입니다. 반면에 쓰기하고 기준과 기력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이 되겠고요. 쓰기의 기준보다 내 기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은 여유가 있고 즐겁게 되겠죠. 이게 기준과 기력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저질 체력까지 아셨으니 이 저질 체력의 원인이 뭘까요? 네, 이 저질 체력의 원인의 가장 1번은요, 지나침입니다. 지나침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급성 지나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만성 지나침인데요. 네. 이 급성 지나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MT를 가잖아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갈 때 거의 뭐 자지 않죠. 그냥 밤새 놉니다. 네. 그리고 또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뭐 굉장히 힘들죠. 네. 그걸 이제 급성 지나침이라고 그러고요. 네. 우리가 느끼는 그때 힘든 걸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게 아니고요, 만성적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별로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네, 나는 지나친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때는요, 신나다고 느끼기도 해요. 네, 그런데 나한테 많은 증세를 초래해요. 힘들게 느껴지거나, 피로를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증세가 오죠. 그리고 조금 쉬면은 또 반짝하고, 조금 지나치거나 별로 안 지나쳤거나 아니면 신났는데 또 힘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임계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임계점에 이르면은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 나한테는 큰 반응이 온다는 거죠. 큰 증세가 온다. 이걸 이제 임계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나침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사실 지나침의 결과로 오는 비만과 병 또는 기능장애, 내가 이런 게 이미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기력을 저하하죠. 내가 아프면은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비만이면은 이미 이게 이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이 드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비만과 병, 그리고 고통.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먹기와 지나침의 악순환입니다. 네, 우리가 힘들거나 병들었을 때 또는 지쳤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잘 먹어야 회복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또 먹어서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또 반짝합니다. 그런데 지나침이 원인이다 보니까 반짝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네, 그 반짝함을 가지고 또 지나치죠. 네, 그리고 또 먹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먹다 보면은 이제 또 과식이 되고 비만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악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와 지나침의 악순환.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원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규정화라는 겁니다. 규정화. 나는 원래 체질이 그래. 나는 원래 약골이야. 이게 이제 규정화가 되겠죠. 이렇게 규정화를 하면은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기본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 규정화가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잘 한계를 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 지나침의 폭이 작아서 그렇지 지나침은 계속됩니다. 사실은 지나침이 모든 원인입니다. 네, 이 저질 체력의 원인이기도 하고 제가 모든 병, 모든 고통, 그리고 심지어는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과연 이 지나침은 또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지나침의 원인은요, 비교와 성취입니다. 네, 비교는 뭘까요? 비교는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남만큼 가져야 되고, 내가 남만큼 잘 나가야 되고, 이게 이제 비교고요. 성취는요, 남자라면은 뭐 남의 인정을 받거나, 남이 잘 나간다고 칭찬을 하거나, 이게 이제 성취가 되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나를 희생해서 가족이나 남을 더 잘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여성의 경우에 성취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 라는 현상이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은 회식과 술. 네, 얼마나 신나요? 뭐 재밌게 놀고 떠들고 술 마셔서 기분 좋고 신나죠. 네, 그런데 몸은 어떻게 돼요? 뭐 짐작하시죠? 망가집니다. 네, 이런 거 똑같은 게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TV, PC,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는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몸이 망가집니다. 지나치게 놀잖아요. 네, 이것도 몸을 망가뜨리고요. 우리가 하는 여행, 이것도 다 지나칩니다. 신나지만 지나치죠. 그래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자, 이제 저질 체력의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완치 훈련도 할 수 있겠죠? 네, 완치 훈련의 시작은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워낙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났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고질 체력을 만들겠다. 뭐 그러면 됩니다.
고질 체력을 만들겠다라고 원하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이제 체력을 갖다가 키우려면은 먹기하고 운동을 생각하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기는 그때는 반짝하지만은 더 악순환이 된다. 이미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겠다. 맞는 말인데요. 운동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3일도 못 합니다. 힘들어서. 이미 힘든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그게 더 힘들기 때문에 3일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10% 남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나쳤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던 그게 일이 됐던 돌봄이 됐던 공부가 됐던 아니면 내 일상이 됐던 놀기가 됐던 운동이 됐던 이미 내가 하던 게 있다면은 10%를 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원인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아니면은 생각 줄이기. 그리고 하루에 물 2리터. 여성들은 커피, 차, 음료 때문에 탈수가 오고요. 남자들은 술 때문에 탈수가 옵니다. 그래서 물 2리터를 따로 마시기. 이게 이제 기본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몸맘 회복 훈련을 하는 동안은요, 이제 보통 2주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덜 쓰기가 되겠죠. 네, 덜 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2주만 지나 보세요. 이 덜 하기가 역전이 돼요. 더 하기가 점점 더 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병이 있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완치훈련부터 해야 되겠죠. 각각을 완치훈련을 하는 겁니다. 비만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하면 됩니다. 네, 운동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도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어떤 운동도 괜찮은데 매일 하시라는 거죠. 네, 일주일에 3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밀당으로 하세요. 밀당이라는 것은 어저께를 기준으로 어저께만큼 하거나 조금 더 하는 거를 밀기라고 하고요. 밀기를 했을 때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다시 그 전날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를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하기. 이게 이제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저질 체력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시겠죠? 원하기만 하면은요, 짧으면 2주, 길게는 3개월이면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체력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